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6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4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3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갑진월 기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겠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일간 기라고 하는 글자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무토와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토의 기운,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되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음토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저께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무토라고 하는 것도 같은 흙의 개념의 일간이었고요. 기토가 음토라고 하면 무토는 양토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이 자생하고 만물이 그 토에 발을 딛고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해야지 된다. 비옥하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토가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동토가 되게 되면 남극 대륙같이 이렇게 땅이 얼게 되면 몹시 삶이 혹독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사주도 마찬가지로 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지 못한 사주가 되는 게, 해자축월이 태어나서 금수가 많은데 화가 없다. 마치 남극 대륙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동물, 식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식물은 남극 대륙이라고 해서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남극 대륙도 시절에 따라서 이제 햇빛도 들고 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잠깐 자라는 이끼 같은 것들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목은 목이지만은 역시나 금수가 많아서, 특히 해자축월에 금수가 많아서 사주가 한습해지게 되면 남극 대륙 같기 때문에 살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반대로 4, 5, 미월에 토가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수기가 없이 화토만 왕하다라고 하면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뱀도 있고요. 거기도 전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인장도 있는데 거기서 사는 생명체들이 좋아서 거기서 사는 건 아니겠죠. 물론 적응을 했기 때문에 살기야 살지만 풍요롭고 마음이 너그러운 그런 마음은 아닐 겁니다. 남극 대륙에서 사는데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너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사하라 사막에 사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엄청나게 땡기겠죠. 근데 물 한 컵이 있는데 이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중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도 역시 중화가 중요하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요. 뜨거우면 사하라 사막같이 돼버리고 너무 추우면 남극 대륙같이 되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도 수화기제라고 하는 것은 수하고 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물만 놓고 보는데, 수는 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냉기를 이렇게 겨울에 차가운 그 냉기 있죠. 이것이 수의 기운인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불로 이렇게만 들어가서 불만 생각하는데 열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열기 있죠. 100도, 200도, 1000도 이렇게 올라가는, 태양의 온도 수만 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화고요. 아주 차가운 냉기가 수고, 목화라고 하는 것은, 목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는 아니지만 따뜻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은 수처럼 엄청난 냉기는 아니지만 서늘한 숙살기 같은 서늘한 기운 있죠. 그러한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또 토가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 토라고 하는 것도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물이 살 수 있는, 식물이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온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죠. 18도에서 아마 대략 한 25도, 27도까지가 만물이 살기가 가장 좋은 온도라고 이렇게 칭해지게 되겠고, 사람도 30도 넘어가게 되면 덥고요. 또 영하로 내려가면 춥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온도 15도에서 한 27도 요 사이, 그죠? 그것이 수화기제가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안에, 그 구간 안에서는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화의 기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화는 병화를 뜻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수는 개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임수라고 하는 것도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죠? 이거는 차선책으로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이지 좋은 병화 개수가 있으면은 병화 개수를 써야죠. 맛있는 게 있으면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맛없는 거는 배부르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병화 개수를 먼저 쓰고 정화 임수는 병화 개수가 없을 때 꿩 대신 닭으로 쓰는 것이지 그죠? 꿩이 있는데 굳이 닭을 잡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도 무토라고 하는 것도 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 안에서는 이 병화 개수를 놓고는 기토, 무토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다. 항상 적절한 병화, 적절한 개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우선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 5, 미월에는 개수가 우선될 것이고 인묘진, 신유술, 봄, 가을에는 두 개를 어떻게 쓸 것이냐를 그 사주에 맞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또 아울러 있어야 됩니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 토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막히고 색채되고 울체된다고 해서 밥 먹고 소화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소통, 소토, 소벽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무토만 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간목을 씁니다. 쓰는데 무토만큼 절실하게 쓰진 않습니다. 왜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항토라고 했죠. 고항토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산, 굉장히 광활한 그러한 평야, 광야가 같기 때문에 후중함이 아주 남다릅니다. 그래서 무토일간은 무조건 왕하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이고요. 텃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간목을 쓰기보다는 적절하게 병화 개수로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주고 상황에 따라서 기토일간도 왕해졌을 때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지 않고요. 하지만 무토만큼 절실하지는 않다. 그리고 비유를 할 때 무토는 고항토로서 큰 산, 광야 같다라고 했지만 기토는 전원토라고 했죠. 전원토 내지는 담장토라고 해서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울타리를 말하죠.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집 텃밭 같은 개념이죠. 텃밭. 그 다음에 전원토도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논밭 같은 개념입니다. 작고 아담하고 비옥한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토의 특징, 건토가 아니라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다라고 하는 것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토를 설명할 때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습니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진흙 같은 경우,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이라든가 모래인데 그 진흙, 모래가 뭐였다? 물을 가지고 있는 진흙과 모래다. 임수, 수를 제방하는 것은 건토인 무토로 사는 것이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왕수인 임수를 제방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수를 제방하려고는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고요. 오히려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기토 탁임이 될 수도 있다. 기토 탁임. 이건 이제 임수 입장에서 기토를 보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토 입장에서는 수가 개수가 없을 때 임수를 쓸 수밖에 없지만 기토가 임수를 쓰는 경우 임수가 너무 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죠. 진월. 어저께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과 그 다음에 고구라고 하는 절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올 때는 고구가 아닌 청명이라야지만 월이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게 되고 임묘진 동방에 속하는 것이 또 진월이면서 목이 세력이 있는 구간 안에 있습니다만은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하지만 진월은 또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그냥 진월 토왕절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묘진 동방 쪽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월의 임목과 묘목을 모두 봐서 임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는 이때는 목이 다시 왕해지는 그러한 구간이 될 수 있고요. 또 진은 수의 고지죠. 수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신자진 수국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이렇게 되면 재성인 수가 많아지게 되고요. 기토 입장에서죠. 그다음에 진유 합
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 기토이주면서 진유합금이 이루어지게 되면 식상인 금이 많아지게 되고 기토일간은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이도저도 아니다. 그냥 기토가 단순히 진월에 태어났다라고만 봤을 때 일간은 신왕 한 사주가 될 것이고 무토 같은 경우에는 뭐다 왕토이기 때문에 어저께 무토는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왕토인 무토가 후중해지기 때문에 간목을 치용한다라고 했지만은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와는 달라서 작은 텃밭, 습리 내지는 전원과 같기 때문에 굳이 간목을 먼저 쓸 필요는 없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한 연후에 상황에 따라서 간목을 치용할 수도 있고 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병화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진월 안에는 진중 개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화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 진월에 기토가 태어났을 때 병화만 있게 되면은 땅이 마를 수도 있기 때문에 병화하고 아울러서 개수를 같이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진월의 기토가 왕한데 인성을 다시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진월의 기토는 무토하고 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진중 안에는 개수가 들어가 있죠. 또 개수를 쓰게 되면은 마치 진월의 텃밭에 비가 우중충충충충 내리는데 햇빛이 찌지 않으면은 그 안에 심어 놓은 작물, 토란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가 적당히 왔으면 햇볕도 쨍쨍쨍쨍 내려줘야 광합성도 하고 그래야 땅이 옥토가 되겠는데 물기만 있고 햇볕이 찌지 않으면 응달에 있는 습지와 같은 것이죠. 땅이 잘못하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의 왕신약하고는 별개로 토라고 하는 습성이 아무리 일간이 왕하다 하더라도 화가 있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나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한 경우에는 원래 왕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왕하다 하더라도 이런 걸 쓰기보다는 병화를 써서 간목의 기운을 발산하고 개수로서 간목의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인묘월에 태어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간이 신왕한데 개수를 왜 씁니까? 그죠? 봄에 나무가 왕성한 활동을 할 때는 그만큼 물을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일간의 왕세와는 달리 개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진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이 왕하지만은 물만 있고 화가 없으면 땅이 썩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개수병화를 같이 쓰게 됩니다. 물론 사주에 물이 많으면 병화를 먼저 쓸 것이고요. 사주에 화가 많으면 술을 먼저 쓸 수도 있겠지만 선호의 차는 있겠지만 병화를 안 쓸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간목은 나중에 고려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금토인 기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토는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월지에 있는 진토를 보게 되면 겁재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겁재격으로 볼 것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겁재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토가 토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왕 사주가 된다. 원래 일간이 왕하면 관살로서 왕한 일간 자체를 억제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이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용신충법에 따라서 왕하면 억누르고 약하면 도와준다라고 하지만은 왕한 것도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왕자의 억은 왕한 것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은 왕한 것은 설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무조건 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또 금을 쓰기보다는 일단 병화 개수를 쓰는데 금을 쓸 수도 있습니다. 토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금을 쓸 수는 있지만 기토의 특성은
따뜻한 온기와 적당량의 습기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병화개수를 쓰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금을 일지에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은 임묘진 방합도 형성될 수가 있겠고, 신자진 수국을 형성될 수도 있고, 오늘처럼 진유 합금이 되게 되면은, 이거 원래 기토가 진월 태어나게 되면 준걸록격이 돼서 일간이 왕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진유 합금하게 되면 오히려 금이 왕해져서 일간이 오히려 설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신약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일간이 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해서 연지를 보게 되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월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기토와 진월을 태어나서 일간이 왕할 것 같은데 일지에서 유금을 봐서 진유합금했죠. 그래서 일간의 기운을 금이 뺏어가게 되고, 또 진의 뿌리를 든 인의 뿌리를 든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갑기 합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목의 기운이 왕해지게 되면 목은 토를 극하려고 하죠. 밑에서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고 위에서는 나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죠.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극과 설이 교차되어 있다고 해서 극설교집 내지는 극설교가라고 합니다. 이거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기 때문에 일간이 그렇게 극약하다라고까지 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진유합금의 간목 관성이 투출해서 일간을 극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일간이 원령을 득해서 왕할 것 같지만 신약한 것이 문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연간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물론 기토가 병화개수를 써서 병화로는 기토를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는 기토를 윤습하게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구에서 이 임수는 목을 생주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진유의 금의 생을 받는 임수이기 때문에 자칫 기토를 갖다가 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주만 보게 되면, 언뜻 보게 되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재성도 있고 관성도 있고 식상도 있으니까 좋은 사주 같네, 이렇게 얼핏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해서 식상도 재성도 관성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어야지만 기토가 살아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다시 생시에서 금을 본다든가 수를 본다든가 목을 본다, 식재관을 보게 되면 좋지 못한 국세가 될 수 있다. 그냥 인성이라든가 비경겁제를 봐서 약한 기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생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볼 생시 갑자시가 있습니다. 갑자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진월의 기토가 왕할 것 같지만 진유합금, 설기가 왕해졌고요. 인의 뿌리를 든 간목이 투출해서 일간을 극하니까 이 또한 좋지 못하고, 수가 목을 생하니까 역시나 약한 기토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자수를 보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질 수 있죠. 임수가 더 왕해집니다. 이건 거의 뭐 사수동류 된다라고 봐도 문제될 바는 아니고, 다시 또 간목 투출하게 되면 뭐 이거 쟁합도 될 수가 있겠고, 사주가 매우 이렇게 되면 혼탁해지면서 일간 기토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어디 운이라도 뭘 봐야 돼요? 화토운을 봐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 화토운을 빼고는 다 경술대운 경금투출돼서 별로고요. 나머지 대운 제가 봤을 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일생에 좋은 운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갑자시에 태어나게 되면, 특히나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는 절대 이렇게 태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뭐 갑자시 돈 주고 태길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분명히 자연분만일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자, 을축시도 요거 축토를 봐가지고 일간 자체가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 일간 자체가 그렇게 썩 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 평관 같이 투출되어 있죠. 뭐 관사론 자 이것도 안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토는 을목 보면 잡초가 무성해져서 기토의 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시지에서 축토를 본 것이 그닥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병인시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가 있게 되면 화가 토를 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여기 있는 생시들 중에서는 가장 나은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 병화 자체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토를 생지해 줄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고요. 정묘시 같은 경우 병인시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진유합금이라고 해서 묘유충이 해소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진술충이 될 때 묘충까지 일어나게 되면 이런 때 경술대운, 무술대운 이럴 때 기토일간이 토운을 만나서 좋을 것 같지만 진술충 묘유충까지 일어나게 되면은 이럴 때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모든 것이 뒤섞여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사화를 얻어서 좋을 것 같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진 않습니다. 병희씨에 비해서는 좋은 생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요건 사유회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간 자체를 이렇게 크게 생조해 줄 수 있는 힘은 부족한 것 같고요. 경호시도 오화를 보는 것은 기토가 오에 뿔을 두고 오중정화가 생해지는 것은 좋지만 진유합금한 그 원신인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요거는 뭐보다 그죠? 경금이 너무 세력을 크게 얻게 되는 것이고요. 요 경우에는 일단 뭐가 됐던 간에 정관을 갖다가 상관이 극하게 되는 폐단도 있게 되죠. 상관, 경관도 되게 됩니다. 오화 하나를 얻었는데 나는 그래서 일단 땅에 뿔을 두고 나는 일단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관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저 진유합금 때는 경금이 있어서 나의 기운을 또 뺏어가고 있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오화 하나 얻었다는 장점보다는 내가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은 생신은 임신시, 계유시가 될 것이고요. 임신시 되게 되면은 역시나 금수가 많아지게 되는 건 극설교집에 일간이 약하면 식재간을 모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임신시, 계유시가 되면 좋지 못해도 특히나 임신 계유시가 됐는데 운이 금수운으로 향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삶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부득이하게 태어난다라면 병인시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날을 좀 더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택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굳이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